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11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의 실무진들이 양국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10일 미국의 중재로 평화협정에 서명한 두 당사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13일 개막하는 뮌헨 안보회의에 대규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 실무진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차기 고위급 미중 무역 회의 준비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에 강력한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의 실무진들이 양국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방문 기간 동안 우리 팀은 나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간 다음 고위급 미중 무역회의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무역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양측이 계속해서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다음 대면 협의가 다가오는 몇 주 동안 긍정적인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8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무역 합의의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해왔다고 밝히면서 2026년 미국 경제가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콩 구매를 완료했다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마지막 2달 동안 약 12,0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50만 톤씩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현안에 대해 통화했으며 베센트 장관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을 할 계획이며 시 주석은 연말쯤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백악관은 중국과의 포괄적 무역협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조치 등 여러 양보를 포함해 미중 간의 포괄적인 관계가 구축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10일 아르메니아에 이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두 나라가 미국의 중재로 서명한 평화협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벤스 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미국산 방탄복구와 보트, 기타 군사장비 판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아르메니아를 떠나기 전 부인 우샤 벤스 여사와 함께 예레반에 있는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추모비에 헌화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9일 아르메니아에 도착했으며 이는 미국 고위관리로서는 역대 최고위급 방문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와 민간 원자력 협정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 영토를 거쳐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니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연결하는 교통회랑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백악관 행사에서 니콜 파시냔 총리와 이람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참석해 평화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나라는 1990년대부터 아르메니아계 세력이 통제권을 장악한 이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개막하는 뮌헨 안보회의에 대규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회의 기간 유럽 대서양 안보 협력을 논의한 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글로벌 분쟁 해결과 에너지 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도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13일 개막하는 뮌헨 안보회의에 대규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세올링글에서 루비오 장관이 2월 15일 폐막하는 사흘간의 회의 동안 유럽 대서양 지역 안보 관련 양자 협력을 주제로 각국의 카운터파트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곳 부대변인은 또 루비오 장관이 이후 브라티슬라바와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슬로베키아 및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글로벌 분쟁을 해결을 위한 미국의 공약과 양국과의 에너지 파트너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9일 볼프강 이신거 뮌헨 안보회의 의장은 루비오 장관의 연례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신거 의장은 미국 의회에서 의원 50명 이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뮌헨 안보회의는 국제 안보 정책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전 세계적 대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주최 측은 뮌헨의 바이에리셔 호프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회의에 전 세계에서 약 50명의 각국 정상과 정부 지도자들이 이미 참석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럼 측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 시에라리온의 줄리어스 마다비오 대통령, 그리고 독일의 프레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포럼 측은 성명을 통해 올해 회의는 현 시점의 핵심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 과제들에 대한 고위급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한국군과 경찰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한국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현지 시각으로 10일 국가정보원과 국군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대령 1명과 소령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한국군 현역 장교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소속 8급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TF는 민관인과 정보기관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F는 무인기 제조업체인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표 장모 씨와 사내이사 오모 씨, 대북 전담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북한 연계 IT 인력들이 가짜 프로필 대신 실제 전문가의 링크드인 계정을 사칭해 미국 등 서구 기업의 원격 일자리를 확보하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보안 단체로 암호화폐 및 보안 분야에서 위협 정보 및 정보 공유 활동을 펼쳐온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는 10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이 완전히 조작된 가짜 신원 대신 실제 전문가들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모방하는 전술적 진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이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을 창출하는 동시에 민감한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적 접근권을 부여해 향후 스파이 활동이나 악성 코드 배포의 경로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의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고도화된 탐지 회피 기술입니다. AI로 생성된 프로필이나 일관성 없는 경력을 사용했던 이전 시도와 달리 이번 캠페인은 검증된 문서를 사용했으며 사칭 대상자와 일치하는 직장 이메일과 신분증을 제시해 높은 신뢰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입니다. 2월 11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